오늘 아주 큰 어르신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최다선. 와. 최다선이야. 예. 그만큼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분입니다. 네. 최다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매불쇼를 계속 나오네. 뭐 이벤트가 있나? 노림수가 있나? 아, 그런데 이분의 출연을 박지원 의원님은 아주 불쾌해하네. 이 무슨 역학관계가 있나? 이거 뭐가 있나 보네. 그런 것 때문에 모신 게 아니고, 네,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은 아니고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요즘 정치 검찰의 민낯이 그야말로 지금 완벽하게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솔직히 검사 출신으로서 이 정도인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도 놀라고 있는 과정입니까? 굉장히 놀라고 있는 지점이 많죠. 그러니까 수사를 대체로 다 객관적으로 하겠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밝혀진 것이 너무 조작된 것이 많아서 저도 네. 좀 당황하고 있고요. 네. 좀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왜냐?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 기소가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도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전에도 그랬겠죠.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난 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제기할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갖가지 너무나 무리하게 조작한 좀 정황이 드러나서 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놀랍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의 실체적 진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밝혀졌다고 예.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인데 왜냐? 예. 이화영 부지사와는 또 굉장히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네, 먼저 그 여러 가지의 지금 조작 기소 사건들이 예. 또 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대표적인 그 조작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된 예. 조사였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걸 잡고 엮으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마치 대북 송금 주범이자 종범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3년 7개월째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갇혀 있는데 네.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엮고 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진짜 희대의 조작 사건을 벌인 겁니다. 네.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이 검사들 네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그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명예 회복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다 해야 예. 정리가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좀 힘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네. 꼭 좀 나서서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제주 4.3,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예. 네.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피해자들은 평생을 네. 안고 살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가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공소시효를 없도록 하는 그 이런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들에 대한 특별법을 사실 저희 그 민주당 여당에서 그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때 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스톱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이를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죄 받아야 되는 집단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인 게 예. 이번에 국정조사 우리 다 지켜봤죠. 다 봤죠. 네. 화났어요. 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요 예.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 예. 조경식 그 KH그룹 부회장 네네네. 등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위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까지 가? 어처구니가 아유. 없습니다. 뭘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있었다라는 발언 위증이다. 이게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6만 8천 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 요 증거 120개 이상 나왔고 조경식 전 부회장이 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와 같이 있었는데 리오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한 500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안 봐 귀를 와, 닫아. 국민의힘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를 위증으로 고발. 아니 우리 검사님 이 무고로 좀 어떻게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거 아마 고발되면 또 무고로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사실 일부 검사 중에는 좀 수사를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검사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특수부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전체가 그냥 그렇게 예. 했던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장에 이제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그러죠. 겁박하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놔뒀더니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위증으로 고발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아이고.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무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만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너무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검찰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한통이야? 한통소. 아니 한 몸 아니고서야 왜? 뭔데 위증으로? 왜 정당이 불리해? 우리는 검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은폐돼 있고 조작돼 있던 이 사건의 실체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이 대북 송금 네.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지금까지 그거였었어요. 리호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네. 그또 하나는 연어술 파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박상현 녹취록.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다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다 확인됐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네, 기관 보고 했잖아요. 네, 기관 보고를 했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에서 감찰을 했어요. 네. 감찰을 했는데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네. 감찰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이거를 수원지검에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 자체가 굉장히 그 불완전한 자료도 이어졌고 결국 이 공소 사실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또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의 일기 수사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는 재창희 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기 수사팀이 실장님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바로 해버려요. 실장님으로. 왜냐? 정진상 실장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야 이거 되니까. 조작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런데 와, 이 이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국회에 나와서 뭔 짓을 하고 있냐? 이 건이 완벽히 드러나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속기록을 하는 그러니까. 속기사한테 책임을 딱 떠넘겨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이 속기사가 특정이 됐더라고. 특정이 됐습니다. 예. 뭐 김모 씨로 이제 특정이 됐어요. 나는 이런 검찰들의 마지막까지도 추악한 모습 정말 이건 고쳐서도 못 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녹취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은 진짜 잘 없는 일인데 예. 이게 지금 재창희 형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장님이라고 전혀 들리지 않고 재창희 형으로 네.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기 수사팀들도 다 이거 재창 그렇습니다. 형무라고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지금 검찰에서 검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속기사가 뭔가 잘못해서 해낸 듯이 그렇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속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정말 애매한 것도 아니고 예, 분명해요. 실장님으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예. 재창형으로 바꿨을 가능성은 저는 실수라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분명히 검찰에서 저는 관여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모르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을 하면 보통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증거 녹음 원본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지. 사실은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그 음성 녹취를 다 못 들어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안 통상은 돼. 녹취록만 보고 녹취록 그 기재된 것만 보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기재된 것만 본다는 걸 잘 알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음성 파일도 같이 냈으니까 우린 결백하다. 이건 전혀 예, 틀린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보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은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검사들을 두둔하고 나섰어요. 아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이거 빨리 단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혼내줘야 돼요. 행정력으로. 네. 일단 그거 잠깐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어폰을 좀 켜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혼내줘야 되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여전하다 여전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우리는 국회 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난 이거 너무 화나는데. 그 조작 기소를 자행했던 검사들을 두둔하는 발언이잖아요.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말은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하면은 물론 그 검사도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기 위해서는 나와라 하면 나와서 당연히 증인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았으니 네. 그 부분을 부르는 것이고 또 당연히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수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문재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고 단절해야지. 잘못됐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잘못을 다 나가서 얘기하고 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네. 굉장히 글쎄요, 저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증언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을 디펜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말 경찰이 잘못한 것들이 나오면 진짜 제가 민망하고 그렇겠죠.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이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면서도 이제 전관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검찰들에게만 자기 구성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뭔가 후배들에게 뭔가 예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그거를 생각마저도 빨리 끊어내야 돼. 맞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나 이 구자연이 때문에 나는 진짜 예. 너무 화나는데 네, 검찰총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자연이.
너 축구 프로그램에서 구자연이 좀 씹어. 홍명보 씹지 말고 구자연이 씹으라고. 거기서 검찰총장으로. 그냥 씹어 임마 맥락 없이. 갑자기 월드컵 앞두고.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열받지 않나? 아니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를 두둔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 네. 구자연이. 최악이야 검찰. 예.